대역죄인이 돌아왔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사퇴할 각오로 한 착신 발언이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에 실패한 대한민국 U23 축구 대표팀은 27일 오후 12시에 귀국했습니다. 황 감독은 귀국 후 가진 스탠딩 인터뷰에서 자신의 거취를 암시하면서 이번 대참사의 책임이 축협의 개입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폭로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림픽 진출이 좌절되면서 지상파 3사와 정부까지 개입해 축협을 도륙내버릴 것이라는 모 일간지의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팬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25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2024년 아시아 축구 연맹 U23 아시안컵 8강에서 전반 초반 라파엘 스트라윅에게 기습 중거리 슛을 허용하며 1대0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전반 막판 엄지성의 헤딩슛이 인도네시아의 수비수에 맞고 들어가는 행운의 골로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기쁨도 잠시 수비진의 실수로 다시 한번 라파엘 스트라윅에게 골을 허용하며 2대1로 뒤진 가운데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이영준의 퇴장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으나 단 한 번의 역습으로 정상빈이 득점 후 2대2 동점을 만들며 승부차기까지 끌고 갔는데요. 승부차기 끝에 충격패하며 올림픽 티켓을 놓쳤습니다. 40년 만에 한국 U23 대표팀은 올림픽 본선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팬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귀국 후 가진 스탠딩 인터뷰에서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앞으로 많이 성장해야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해줬다고 생각한다. 비난보다는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본선 탈락으로 한국의 23세 이하 선수들은 메이저 무대를 누빌 기회를 놓쳤고 메달을 따게 되면 주어지는 병역 특례도 물 건너갔습니다. 황 감독은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연령대 대표팀의 운영 구조와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2년여 기간 동안 느낀 점은 현재 시스템이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 같이 노력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연령대 대표팀이 4년 주기로 가야 한다. 아시안게임 성적에 따라서 감독 수명이 좌우되는 아시안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저는 작년 9월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대회가 끝나고 4월 대회에 집중해야 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 구조로 우리가 아시아권에서 상대를 완전하게 제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에 대해 일부 팬들은 그럼 21년 9월에 감독직을 맡고 3년 6개월 가까이 뭘 했다는 거냐고 반문하면서 그 당시에는 일본에게 이강인을 쓰고도 0대3으로 대패하고 이제는 피파 랭킹 110계단 아래의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지고 시스템 탓을 한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 다른 팬들 역시 올림픽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대표팀 임시감독은 맡았냐고 반박하면서 시간이 없다면 임시감독을 수락하지 말았어야지. 수락해놓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 준비할 시간이 모자랐다고 말한다면 정말 비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팬들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기자회견장에서도 대표팀 임시감독을 맡은 배경이 국가대표팀 정식감독으로 부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황 감독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 그렇게 비겁하지 않다. 맡은 일 최선을 다할 뿐이지. 다음을 위해 뒤에서 작업하고 그런 거 안 한다. 그건 분명하다고 단호한 어조로 루머를 반박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팬들에게 비판을 받는 이번 대회 선수 선발에 대해 우리가 언급했던 그 세 선수는 제가 직접 구단을 방문해서 차출 협조를 했다. 차출하기로 약속을 받은 상황에서 시즌 막바지인 4월 달의 순위 싸움이 좀 경쟁서 그 선수들을 차출을 거부한 상황이다. 김동진, 최강민 등은 그 선수들 이 차출 거부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다. 한간에서는 중앙수비를 안 뽑고 왜 미드필더를 뽑았냐 하는데 지금 국내 중앙수비 중 센터백 포지션에서 경기에 뛰는 선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수비수를 중앙으로 돌리고 미드필드를 보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탁월한 득점력을 뽐내던 공격수 이영준을 인도네시아전에 후반 교체 투입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영준이 이 두 경기를 마치고 스포츠 탈장 증세를 보였다. 60분 이상을 뛸 경우 또 다른 부상을 야기할 수 있어서 일본전에 아꼈다. 코치진과 밤새 논의한 끝에 이영준을 후반에 투입하는 게 더 이롭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영준은 교체 출전 후 인도네시아 수비수와 신경전을 벌이며 불필요한 파울을 계속했었다고 지적하면서
신태용 감독은 이영준의 파울이 처음의 경고로 끝나자 선수들에게 VAR 판독해달라, 이영준이 고의로 심각한 부상을 입힐 파울을 했다고 항의하라는 지시를 내리는데 완전히 신태용의 작전에 말려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며 지쳤다. 일단 쉬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 인터뷰를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언뜻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이고 의례적으로 한 말인 듯하지만 그의 말에 의미를 잘 살펴보면 황선홍 감독은 경기 후 자신의 거취를 이미 마음속에 정한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 증거로 황 감독이 지금 당장은 쉬고 싶다라고 했다는 것을 근거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강한 어조로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그만두는 마당에 할 말한다는 의지가 반영되면서 대놓고 축협의 행정 시스템을 겨냥해 저격성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축협 내부 사정에 정통한 모일간지 기자는 서울과 대전에서 실패하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좀 회복이 되었지만 이번 대참패로 그의 경력은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황선홍은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차피 프랑스 올림픽 때까지가 계약 기간이었기 때문에 출전을 못하는 마당에 감독직을 유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분위기는 어떤 형태가 되었던지 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하며 하지만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한 후에 사임을 할 것이다. 정몽규 회장이 감독까지 선임하고 그만두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팬들은 정몽규는 도대체 왜 그만 안 두는 것이냐, 황선홍과 정혜성 그만두는 건 꼬리 자르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 기자는 팬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가 축협회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사리 사욕과 명예욕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몽규는 현대가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위치다. 현대건설이 문제를 일으켜 현대가는 그의 무능력에 대해 냉담한 분위기이며 별 영향력도 없다고 말하며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해 AFC 집행위원이나 피파 평의원 등 국제무대에 진출하려는 열망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올림픽 관련해서 막대한 중계권료를 지불한 국내 메이저 방송사들이 축구의 올림픽 탈락으로 인해 광고를 제대로 받지 못해 엄청난 손해를 볼 가능성에 직면했다고 말하며 조만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축구협회를 맹비난하는 보도를 일제히 쏘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 여론이 극악으로 치닫기 시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정치권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어떤 결단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도 하루빨리 축협 수뇌부들의 물갈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창은 항상 열려있으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많이 달아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